안녕하세요. 8주차 우리 이제 대학생과 수워라벨 워라벨인데 워킹 앤 라이프 밸런스인데 우리 학생이니까 스터디가 들어갔어요. 자, 먼저 워라벨이 뭔지를 한번 좀 보겠습니다. 또 네덜란드의 워라벨에 대한 영상도 제가 볼 거예요. 자, 뭐 베이비 부머도 있고 뭐 밀레니언 세대도 있고 뭐 이제 저기 있는데 이제 워라벨 세대가 있다. 1988년부터 1994년까지. 그러면 지금 몇 살이에요? 94년이면 26. 88년이면 32. 한 6년. 젊은 세대. 워라벨의 개념은 영국에서 1970년대 시작됐다. 우리나라는 특히 2014년에 많은 사람들이 워라벨을 포스팅하기 시작했다. 2015년 이후부터 우리나라에도 보편화되기 시작했다. 직장인들 사이에서 일과 삶의 균형을 뜻하는 워라벨, Working and Life Balance. 전에는 Quality of Working Life, QWL. 그래서 직장일의 Working Life, 직장 일하는 거의 퀄리티, 질을 높인다. 그래서 뭐 Quality of Life, Quality of Working Life. 그런데 지금은 Working and Life Balance다. 일과 삶의 균형. 과거에는 그냥 일이 우선이었지, 일이.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해서 일했죠. 그렇지만 지금은 일이 중심이 아니라 일과 삶이 균형이 돼야 된다. 그래서 과거는 이제 일이 중심이었기 때문에 Quality of Working Life, 직장에서의 일의 질을 어떻게 높일 거냐, 그런 정도 수준이었다면 지금은 아예 균형을 맞춰야 된다. 이게 이제 최근의 개념이다. 그래서 지금 젊은 세대들은 돈을 많이 준다고 무조건 직장을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저녁 시간이 있는가, 칼퇴근은 가능한가, 복지는 어떤가, 노동 강도는 어떤가, 이런 걸 많이 이제 따지는 것 같아요. 과거에는 뭐 밤을 새고 일을 해도 뭐 월급 많이 주고 그런다면 또 좋다고 그러는 때도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워라밸을 시행하는 회사들을 이렇게 보니까 유한 킴벌리가 처음 나오죠. 유한 킴벌리는 유한양행이라는 회사가 미국 킴벌리 클라크랑 제휴한 뭐 이제 아이들 유아용품 기저귀라든지 뭐 하여튼 그런 이제 용품들을 파는 회사인데 굉장히 복지도 좋고 그렇죠. 유한양행은 사실 제약회사인데 유일한 박사님이라는 분은 유한양행의 설립자신데요. 이분은 미국으로 가셔가지고 어렸을 때 가셔서 경영을 공부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미국에서 숙주나물 캔 통조림, 중국계, 아시아계에다가 그런 거를 만들어 팔면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일제시대 때. 그래서 일제시대 때 이분이 돈 버는 걸 가지고 우리나라에 오셔서 대방동에다가 유한양행 차렸어요. 제약회사를. 그래서 국민들이 너무 이제 병들고 가난하고 막 이렇게 사니까. 그러다가 그게 일제 때 이제 일본의 이제 방해나 여러 가지로 인해서 문을 닫게 되고 다시 미국으로 가셨는데 이분이 참 대단한 분인 게 뭐냐면 오늘 이제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라는 거를 얘기하면서 내가 유일한 박사님을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한번 여기 영상을 하나 이제 다음 시간에 찾아서 내가 좀 보여줄게요. 정말 대단하신 분이니까 짧게 얘기하면 근데 이분이 그때가 50대였어요. 사장이셨고 여기서 경영을 공부하시는데 미국에서 독립군을 특별한 그 OSS라는 뭐 하여튼 그런 특수 부대를 만드는데 20대 30대 젊은이들이 그 자원했는데요. 50대인 이분이 그 자원한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이제 낙하 훈련 무슨 훈련 뭐 이런 거 다 해가지고 이제 8.15 해방 바로 전에 이제 미국 그 특공대 일원으로 우리 한국군 이제 재미교포들을 맡아서 그 특공대가 이제 여기 와서 일본하고 전투하려고 준비했다가 해방되는 바람에 못 왔어요. 이건 이제 또 50 넘으신 분이 그랬다는 게 대단한 거지.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오셔서 유한행을 다시 이제 설립하셔서 뭐 하여튼 초창기에 하여튼 뭐 거의 뭐 삼성, 현대 이런 거보다도 뭐 더 컸었죠. 처음에 50년, 60년 이럴 때. 근데 이분이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오리동에다 유한공고 유한 전문대학을 만드시고 자기의 그 유한양행의 주식, 서장님이니까 주식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그걸 전부 다 공익기관에다 위탁을 하고 다 기증을 하고 아들이 미국에서 변호사로 와서 같이 경영에 참여했었는데 아들도 미국으로 돌아가라 그러고 그리고 이제 전문 경영 체제를 운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참 그러니까 이 회사는 어떤 오너가 있는 게 아니라 직원들이 이거 오너가 이게 여기 주인은 누구냐면 전 장학재단 무슨 재단 이런 데가 다 주인인 거예요. 그래서 참 전문 경영 체제로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회사가 이제 이 키머리 클라크랑 같은 회사가도 그냥 역시 뭐 그런 이제 민주적이고 전문 경영 체제한 훌륭한 회사니까 이것도 잘 되겠죠. 저는 이제 이런 박사님이 그 주식을 다 기증해서 오너를 내려놓고 전문 경영 체제를 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손주딸이 있었는데요. 뭐 얼마더라? 1,000만 원인가 얼마인가? 대학교 가는 등록금만 딱 주고 1차 안 줬어요. 그래서 그분이 딸이 이 다큐멘터리 자주 나오시는데 그 미국에서 이 사격 이 코치로 지금 현재도 일하고 있어요. 60이 넘었는데 아주 자랑스러워서 아버지에 대해서 할아버지에 대해서. 그 따님이 계셨는데 그 따님으로도 조금 유산을 줬는데 그것도 나중에 다 기증했어요. 참 대단한 가족이야. 난 그것도 대단한데 나이 50이 되신 사장님이 독립을 위해서 공수부대에 들어가서 그걸 그 나이에 연세에 한국 독립을 위해서 한국에 비행기 타고 오신다는 게 참 대단한 거죠. 자, 신한여행도 있고요. 스마트 워킹.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뭐 열심히 커뮤니케이션하고 광고 대행사도 패밀리 데이 뭐 여러 가지 질환지교 소프트 제도 봉사 휴가 지연 출근제 우아한 형제들 지금 만나러 갑니다. 가족 생일에도 조기 퇴근. 그래서 우리도 이제 카카오 우리도 이제 그 우수한 사람들을 뽑으려면요. 그전에는 이제 돈만 많이 주면 뭐 우수한 사람이 갈지 몰라도 지금은 그렇게 되진 않죠. 그래서 여러 가지 그렇잖아요. 사실 그냥 회사 가서 그냥 밤새도록 일만 하는 뭐예요. 일도 보람도 느끼고 또 내가 내 삶을 즐기는 것도 또 그런 리프레시도 있어야 되잖아요. 정말 옛날엔 불쌍했어요. 우리는 옛날에 막 일반 직원들은 토요일날 또 근무했고 영업부서는 뭐 일요일날도 한 달에 2번 출근을 했어요. 옛날에. 지금 상상할 수 없는 뭐 야근은 밥 먹듯이 하고 수당도 없이 대기업들도 웬만한데 수당 잘 안 줬어요. 그때는 그런 줄 알고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자, 그래서 워라벨 세대 활동 유형은 일상형, 점심 걷기, 운동형, 뭐 댄스, 발레, 학습형, 엔터테인먼트형 이런 것들. 자, 두 번째는 한국 대학생의 특징인데 요거는 이제 뒤에 가서 보고요. 약간 네덜란드의 워라벨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스마트워크 디렉터 최덕입니다. 여러분들이 회사에 가서 일을 하실 때 일을 좀 더
효율적이고 또 생산적이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많은 부분이 변해야 되잖아요. 뭐 제조가 변해야 될 수도 있고 또 제도가 변해야 될 수도 있고 우리가 일하는 환경이 변해야 될 수도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제각각 막 흩어지면 안 되고 하나로 모아주는 역할이 필요한데요. 바로 그런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대경제연구원에서 일하고 있는 한대호라고 합니다. 최근에 주 52시간 제도가 나오면서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한 60, 70년대부터 정부 주도하에 어떤 경제 발전을 이루면서 기업에서는 어떤 개인적인 측면보다는 정부나 조직 차원에서에 대한 고민들만 이루어졌지 개인들의 가치에 대해서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게 좀 사실이었던 것 같고요. 워라밸이라고 하면요, 사실 좀 많이 추상적으로 들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구체적인 어떤 가이드 같은 게 없기 때문에 워라밸 남 얘기 아니야? 그리고 그거는 뭐 말이나 좋지, 우리는 아직 멀었어,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 워라밸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좀 이미 진행하고 있는 나라들의 실제 샘플들, 실제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보는 게 많이 도움이 되거든요. 그걸 잘하고 있는 나라가 이제 유럽 나라 중에서 네덜란드고요. 실제 사람들의 삶의 모습들, 그다음에 그 안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얘기들을 깊은 인터뷰로 풀어보려고 해요. 이것들을 통해서 아마 보시는 분들이 이게 워라밸이라는 게 굉장히 거창한 지원이 있어야 되는 건 아니구나. 또 우리가 일하는 데 있어서 이런 식으로 워라밸을 실천할 수 있구나 하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은 이 만드시는 콘텐츠 자체가 이제 직장인들이나 아니면 회사에 계신 분들이 좀 더 좋은 결과를 내고 더 좋은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들인 거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그런 거랑 관련된 여러 키워드들이 좀 있지 않나 싶어요. 그런 얘기를 좀 해보면 어떨까 싶거든요. 아무래도 요즘에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이 되면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각 회사가 이제 변화들이 좀 일어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좋은 방향으로 잘 정착이 됐으면 좋겠는데. 맞아요.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교육 쪽에 일을 하다 보니까 다른 것보다도 이제 저희 고객사분들이 그러면 이제 이 바뀐 제도 안에서 어떻게 기존에 하셨던 교육들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강제적으로 시간을 제한하다 보니까 집에 들고 가서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주말에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서 오히려 이게 좀 불편하다 이런 또 의견들도 좀 있으시더라고요. 일을 하는 방식이 달라지거나 일하는 프로세스가 달라져서 같은 결과를 내기 위해서 이제 하는 과정이 줄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시간만 뚝 잘라버리면 이제 그 안에서 한동안은 굉장히 힘든 과정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럴 것 같아요. 결국 워라밸이라는 것도 시간 문제인 것 같거든요, 저는. 그 시간 안에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더 잘하는 게 목적인데 얘기를 듣다 보면 실제로 경험해보고 싶은 국내에서도 외국계 기업만 가도 문화가 다르다고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정말 실제 사례를 보여줘야 되는 네네. 거죠. 저희도 겪으면 더 좋고 그러니까 그 현장을 그럼 좋을 것 같아요. OECD의 국가들을 대상으로 매년마다 배럴 라이프 인덱스, 베터 라이프 인덱스라는 거를 측정을 해요. 그래서 거기에 한 10개 정도 항목이 있어요, 대략. 그 중에 이제 워크 라이프 밸런스 지수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1위를 계속 하는 나라가 독일하고 네덜란드예요. 그 시스템도 잘 돼 있고, 제도적으로도 돼 있고, 이제 인식도 같이 돼 있는 거예요. 직접 보여줘야 이거를 저희도 느껴보고 그러면 네덜란드 워라밸 문화를 한번 저희가 취재를 직접 해보고 저희가 하면서도 떨어져서 이제 계속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잖아요. 그 과정에서 저희도 자연스럽게 좀 리모트 워크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그런 효율적인 일하기 방법들을 같이 체험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연습해 본다는 말이 더 맞겠다. 드디어 출국을 하러 이천공항 제1터미널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 설렌다. 너무 설레. 자 저희 이제 왔어요. 드디어 유럽에 왔어요. 갑니다. 고고!
와, 여기가 어딘지 아세요? 여기는요,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에서 약 한 45분 정도 떨어져 있는 한 마을입니다. 여기 치즈가 굉장히 유명한데요. 여기는 저희 숙소도 있고요. 바로 뒷마당이에요. 제가 오늘 여기 왜 왔는지 아세요? 제가 오늘 일주일 동안 네덜란드에서 이 워라벨, 워크라이프 밸런스를 잘 맞추고 있는 조지 개인, 여러분들을 찾아가서 그 이야기를 직접 생생하게 들어보려고 합니다. 마크요. 마크는 재미있는 이력을 가진 친구였어요. 학교를 졸업하고 우리나라에서 스타트업을 이제 시작을 해서 우리나라 정부의 지원을 받으면서 스타트업들을 꽤 굉장히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올린 상태였고, 이제 그러다가 네덜란드에 오게 됐는데 그 이유가 아버지께서 시한부 선고를 받으셨대요. 그래서 가족과 조금이라도 있는 시간을 가지려고 이제 한국에서의 일을 잠시 정리를 하고, 완전히 정리한 건 아니고 정리를 하고 네덜란드로 돌아와서 현재는 지금 가족과 지내면서 일을 하고 있었죠. It was really touching interview. 우리가 보통은 굉장히 많은 돈을 쓰고 특별한 시간을 막 내야만, 많은 시간을 내야만 자기만을 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마르코의 경우는 전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오히려 자신의 집을 나서면 있는 자연들, 그리고 업무 환경, 군데군데 있는 그런 자연 속에서 독서라든가 명상이라든가 달리기라든가 또 네덜란드의 흔한 자전거, 이런 일상에서의 자연을 접하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자기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는 어떤 연습들을 계속 해나가고 있었던 것 같아요. 변보한수덕님은 유럽 최대 은행 중에 하나인 ABN 암로에서 리스크 관리팀에 계신 분이세요. 네덜란드 사람들뿐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나라에서 온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영어로 또 실제로 일을 하시더라고요. ABN 암루의 이제 여러 공간적인 부분들도 구석구석 보여주셨고요. 또 어떻게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일을 하는지, 또 어떻게 이 ABN 암루가 우리나라에서 생각하는 그런 은행의 전형적인 모습과는 달리 굉장히 수평적이고 또 혁신적인 모습들을 갖출 수 있었는지를 알 수 있었어요. 한 90여 개 이상의 내셔널리티가 우리 은행에 근무를 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엄청나죠? 아이가 아빠가 왔을 때 보통 부모님들이 오면은, 특히나 아빠가 오면은 엄마랑은 다르게 좀 눈치를 본다거나 약간은 어색해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평소에 에버트가 많이 아이와 놀아줬다는 게 정말 한눈에 보일 만큼 이 아이가 너무 편안해하고 친근하고 행복해하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특히나 아이가 잘 때 아빠가 옆에서 이제 책을 읽어주니까 아이가 그걸 같이 따라서 읽고 해주는 모습이 글쎄 뭐랄까요? 정말 아이에게 아빠의 사랑이라는 게 엄마의 사랑만큼 그거와는 비교할 수 없는 어떤 다른 색깔로 아주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굉장히 할 수 있었어요. 그러고 보니까 정말 저 역시도 제가 좋아하는 일들을 그 시간이 없다라는 핑계 안에서 못한 적이 많았었던 것 같아요. 내가 좋아하는 일들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이미 충분히 있었던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이 의혹이 있다라고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원인을 알 수가 있어요. 이 네덜란드는 사실 여러분들 그 역사책에서 동인도 시사라는 거를 세계에서 들어봤죠? 네덜란드는 16세기 뭐 이럴 때
아시아의 인도네시아라든지 뭐 이런 데다가 동인도 회사가 와서 무역을 하고 뭐 시장 개최하고 그랬다. 근데 사실 그때는요, 스페인, 포르투갈, 영국 이런 데는 다 국가가 함대를 끌고 가서 식민지를 삼고 이랬는데, 네덜란드는 동인도 회사라서 이상하다, 무슨 회사가 하나? 근데 이 네덜란드는 일찍이 이 주식회사가 발달한 거예요. 영국은 국가가 힘을 가지고 포르투갈, 스페인들은 세금으로 거둔 돈, 이런 전을 가지고 배를 만들고 군대를 거다 넣어서 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식민지를 삼고 뭐이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걸 이제 무역을 하고 그랬는데, 네덜란드는 조그만 회사고요. 국가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동인도 회사라는 회사를 설립해서 회사가 직접 무역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회사가 돈을 어떻게 가냐? 주식을 이제 발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동인도에서 주식을 해서 뭐 어떤 집에 식모도요, 그 주식을 사면 그 돈이 투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돈을 다 모아가지고 이제 아시아에 가서 무역을 해서 돈을 많이 벌잖아요. 그럼 주식 한 주당 얼마씩 배당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외교권이잖아, 외교권. 가서 그 국가랑 조약을 맺고 할 때 정부가 가야 되는데 정부가 안 가니까 정부의 조약권을 동인도 회사가 돈으로 쳐서 환산해서 투자금으로 환산한 거예요. 조약을 직접 하는 거예요. 정부를 대리해서. 그리고 정부가 투자한 조약권에 대한 가치만큼 이익이 나면 정부에다가 또 배당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참 대단한 거죠. 네덜란드는 벌써 우리가 지금 주식회사를 한 것이 지금 뭐 불과 한 해방 이후에 뭐 한 5, 60년밖에 안 됐는데, 그리고 지금 전문경이나 앞에서 요한양이 얘기했지만은 그런 게 뭐 지금 거의 가물에 콩나듯이 한다고 거의 다 원어 체제로 가거나 뭐 이런 것인데, 이런 주식회사를 그 옛날에 했다. 그 뱅크라는 거, 은행이라는 게 뭐냐면 돈이 많이 들어오면요, 그 뱅크라는 건 그 저수지 강둑이에요. 거기다 물을 저장했다가 비가 아니면 저장했다가 비가 안 오면 물을 끌어다 쓰잖아요. 똑같아요. 돈이 많이 들어오면은 뱅크라는 은행에다가 돈을 저장해 놨다가 이제 돈이 이제 필요할 때 적게 이제 하는 거. 그 다음에 그 아까 어느 집에 이제 식모가 동인들한테 투자를 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돈이 갑자기 필요해요. 딸이 집 보내야 되는데, 그러면 주식 거래소 가서, 증권거래소 가서 내 주식을, 동인들에서 주식을 파는 거예요. 얼마 올라서 팔 수도 있고 말이죠. 그게 증권거래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벌써 5, 600년 전에. 그러니까 이들이 벌써 수백 년 동안 회사를 해왔기 때문에 지금은 어떤 능률적으로 일을 하고 그냥 직원들을 갖다가 밤늦도록 일하고 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효과적으로 일하고 효과적으로 쉬는 거죠. 그런 걸 이제 우리가 배우면 좋겠다. 이제 우리는 뭐 훨씬 역사가 짧으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대학생과 수월화배를 잠깐 읽고 다음 시간에 또 기억하겠습니다. 대학 교육기관과 직업선택기관의 신작. 그래서 지금 어때요? 대학생이 20세 전후 성인이 됐지만 아직 독립을 못하고 지금 여러 가지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독립이 늦어지고 있잖아요. 이게 참 문제죠. 부모의 기대와 치열한 경쟁 속 혼돈의 시기. 지금 다 우리나라가 80% 이상이 대학을 가고요. 그런데 과거에 비해서 경쟁은 치열한데 일자리가 부족하고 참 이게 어려워요. 그래서 아버지 세대는, 지금 우리 같은 세대는 우리나라 역사상 부모 세대보다 더 잘 산 세대가 됐는데, 지금 우리 자식 세대들, 젊은 세대들은 또 부모 세대보다 잘 살지 못하는 세대가 될 수도 있는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이게 참 우리의 오늘 현실입니다. 자, 그리고 세제 대학생을 통해서 청년기 문화를 구축한다. 그래서 청년기의 긍정적인 문화를 체득한다. 근데 이제 넷째는 자기 주장과 표현에 분명한 성향이 있고 다양성에 대해서 개방적이며 포용적인, 긍정적이다. 자, 근데 이제 학업 일과 라이프 균형은 잠깐 쉬었다고 하겠습니다.